현재 우리 한국은 일본과 수출입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러한 조치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시행된 것이 잘 알려진 불화수소라고 하는 그 첨단 소재 그 3종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했고, 그리고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는 그러한 결정을 일본 가기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한국이 아주 일본과의 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또 한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초에 김부겸 의원 등 일본 방문단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이야기한 불화수소 등 그 3종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3가지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좀 구분을 해둘 것은 김부겸 등 일본 방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에 많이 나왔던 서청원, 강창일 등의 방일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을 구분을 해두기로 하죠.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8월 8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출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중립국의 전략물자조사위원회를 위탁하는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방일단은 현지에서 일본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얻은 이들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부겸 등 방일단 그들이 청와대에 3가지 아이디어라는 것을 전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3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전략물자조사위원회를 중립국에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뉴스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했느냐? 여당 의원들이 주축인 방일단, 일본을 방문한 단체.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가? 일본의 전문가와 토론을 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이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방안, 해결책, 이것을 3가지 아이디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략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여시제라는 곳에서 싱크탱크라고 알려져 있죠. 여시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이 방일단 그리고 그 일본 전문가 거기에 대한 뉴스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단법인 여시제는 일본 안전보장 외교정책연구회 및 일본 자연에너지 재단과 함께 7월 31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이틀간이니까 7월 31일, 8월 1일 이렇게 이틀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세미나의 내용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바로 그 첨단 소재 3종, 그 수출 관리 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미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여시제는 이 세미나와는 별도로 8월 2일 일본의 원로 반도체 전문가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와 한국 측 참석자들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의 자리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에 중앙일보에서 이야기했던 토론, 그러니까 학술 토론회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그 7월 31일부터 이틀간 했다고 하는 세미나도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별개의 것이다. 서로 완전히 다른 행사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뉴스와 관련이 된 하마다 씨,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하마다 박사하고 대화를 한 것은 정확한 명칭은 대화의 자리였다. 면담이었다. 이런 식이고 세미나 아니었다. 학술 토론 아니었다. 그리고 단지 한국인들과의 대화였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일본 측의 어떤 학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간 10여 명하고 하마다 씨 이렇게 면담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 정책 거기에 쓰라 하고 지금 보고서를 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법을 내놓은 모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소재 해법을 찾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10여 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김부겸, 김세연 이 두 의원은 이 대화의 자리에 불참했다. 우선 빼기부터 해보기로 하죠. 둘은 빠졌다. 여기 참석했다 하고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희룡 제주지사, 이광재 여시제 원장,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 그리고 보면은 10여 명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3명 이상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8월 8일 중앙일보는 그 청와대에 보고한 이 3가지 아이디어 혹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면담, 이 대화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미나도 아니고 그냥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라는 사람은 반도체 분야 여기에 원로 전문가다 하는데 얼마나 원로인가 하면은 현재 그의 연령이 94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한다면은
95세 내지 96세가 되겠죠. 일본은 우리가 말하는 만 나이를 정확하게 쓰니까 그런 정말 원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우선은 한국의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단을 만들어서 갔는데 세미나 때문에 갔다. 그런데 그 세미나하고 관계없이 면담의 자리를 마지막 날 세미나 일정 다 끝나고 8월 2일에 따로 가졌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면담은 어떻게 성사가 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신문에서 충분히 그 과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지 긴 기간을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이 면담을 잡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7월 25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7월 21일에 며칠 전밖에 안 되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마다 씨하고 양향자 원장이 이 양향자 원장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2018년 8월부터 바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되었다가 올해 2019년 7월 30일에 스스로 사임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삼성에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최초의 경우겠지만 나중에 이 고졸로 이것이 최종 학력은 아닌데 고졸이다 하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선거에 출마도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마다 씨하고 이 양향자 원장 7월 25일까지는 아직 사표를 내기 전이죠. 그리고 중앙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일본까지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7월 21일인데 바로 그날 하마다 씨는 A4 2장에다가 바로 이 첨단 소재 3종에 대해서 일본과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자필로 써서 그것을 양향자 씨에게 건네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그날 다 받은 것이죠. 그런데 중앙일보 8월 8일자를 보면은 그 이후 그러고 나서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이 해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것을 집행하자 하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번 8월 2일 면담이 성사됐다 하는 겁니다. 최초 면담이 바로 중앙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 여시제라는 그 싱크탱크는 홍석현 씨하고 연결돼서 알려져 있죠. 당연히 중앙일보하고 또 그 관련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대화의 자리가 열렸다 하는 것인데 이 한국에서 간 방일단이 바로 그 하마다 씨와의 면담만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앞에 좀 그럴싸한 것을 두고 그 다음에 면담을 했다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은 이것인데 좀 더 이 과정에 이 여당 측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나 하는 것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7월 21일에 양향자 씨가 중앙일보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하마다 씨를 만났고 A4 용지 2장짜리 그
첨단 소재 3종에 대한 그 수출 관리 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그 해법을 적은 종이를 받아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7월 21일인데 7월 30일에 보면은 광주 매일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양향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원장직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바로 이것이 사표를 쓴 겁니다. 날짜로 헤아리면 9일 만이죠. 그 다음에 2019년 8월 2일이 됩니다. 이때 김부겸 등 방일단이 이때 양향자 씨가 같이 가죠. 이때 일본에 가서 하마다 씨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등 방일단이 귀국한 즉시 3가지 아이디어라는 것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중앙일보 8월 8일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부겸, 김영춘 청와대에 보고했다. 일본 보복 3가지 해법.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자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양향자 씨가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가기로 했다. 한 뉴스가 있었죠. 광주매일신문.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특위가 이름이 하도 길어서 그냥 특위라고 하죠. 이름도 참 무시무시하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화로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이 이름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특위가 외교, 안보, 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 11명을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8월 5일에 위촉했다. 그러니까 위원과 자문위원을 합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위원입니다. 송영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벤처기업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 김병관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위원장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 사람들이 바로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이쪽은 또 여러분이 왜 저런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문위원은 이렇습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여기까지가 그 직함입니다. 도시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역사센터장 최광웅 데이터 정치경제연구원장 배현기 웰스 가이드 대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혜인 성균관대 연구원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입니다. 이렇게 전체 11명이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인 것이죠. 이것이 8월 5일에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뉴스에서 양향자 전 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향자 전 원장의 말입니다. 지난주 개발원장을 사임한 즉시 7월 30일에 사임을 했고 7월 31일에 일본을 갔으니까 맞는 말이죠. 일본에 다녀왔다. 제가 만난 일본 기술자, 기업가, 일반 국민, 자영업자, 야당 의원까지 그 누구도 한일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여기서 일본 기술자는 아마도 94세, 만 94세 하마다 씨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야기했죠.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일본 정부를 꺾자, 제압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씨 말이 그것입니다. 아베 총리만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베 총리를 죽여야 하겠죠.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향자 씨가 하는 이야기도 문재인 씨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향자 씨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대신 냉철한 이성을 발휘해서 지일, R자에다가 일본 할 때 그 일자를 썼습니다. 지일을 통한 극일, 극복한다 할 때 극자에다가 역시 일본 하는 일자를 썼습니다. 지일을 통한 극일을 해야 한다. 기술전쟁에서 승리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자. 말은 그냥 들으면 우리로서는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마다 씨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2번을 보도하면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향자 씨하고 만날 때 부녀 같다. 부녀가 만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정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양향자 씨가 받아온 이 A4 2장짜리 그 친필 해법,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 3가지 아이디어로 넣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가지 아이디어는 하마다 씨가 이야기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하마다 씨는 해법을 줬다고 했죠. 어떻게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씨가 받아온 그것, 그 다음에 그 대화의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정리해서 청와대에 넣은 그 3가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일본을 꺾을 것인가 하는 해법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길 하는 승리의 방법이 들어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다 씨를 내막은 모르지만 이 겉모습을 봤을 때 하마다 씨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구는 이 양향자 씨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결국 하마다 씨는 문제를 풀어보자고 준 그 메모지, 그것이 속으로 적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이 한국 측 사람들에게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향자 씨가 이야기했듯이 지위를 통한 그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의 급소를 찔러버리겠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아이디어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가? 역시 이것도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략물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노르웨이 같은 그 중립국, 이 제3국에 맡긴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한국 측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일본이 이 수출물자 관리를 하는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다 하니까 그 이유를 깨뜨리기 위해서 제3국에 맡기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전략물자의 사용처를 그 목록을 작성하겠다. 그냥 보면 이 세 가지 아이디어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극일이라고 하는 그 속마음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 리스트 작성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WTO 등에 제소를 해서 싸우는 그 논거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쓰려고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불화수소 등 규제 품목 3종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그 수입 신청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이트 국가 배제가 실질적인 수출 규제라는 것을, 이것이 금수 조치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이 세 가지, 최초의 하마다 씨가 이와 비슷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이 세 가지 아이디어로서 들어간 것은 이것은 불화수소 등에 관한 해결책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과 더 크게 더 세게 싸우는 그 기법, 어디를 찌를 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있는 전쟁 시나리오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여시제라고 하는 이름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홍석현 씨, 또 기사 제목에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넣었다고 하는 김부겸 씨, 하마다 씨를 만나서 이와 같은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탐지해내는데 앞장선 양향자 씨, 또 기타 많이 있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대선, 총선을 꿈꾸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선이나 총선, 일단은 눈앞에 있는 것은 총선이죠. 총선을 꿈꾸는 자들이 일본의 급소를 칠 방안을 청와대에 제출한 겁니다. 앞장서서. 왜 그랬을까?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선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전략공천을 받으려고 이해찬 씨의 추천서를 문재인 씨에게 내도록 했다. 내도록 했건 말았건 아무튼 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문재인 씨에게 이해찬 씨의 추천서가 갔다 이겁니다. 김수현 씨가 전략공천 받으려고. 그렇다면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김부겸 씨, 양향자 씨 이들이 전략공천을 받으려고
하마다 보고서를 문재인 씨에게 제출했다. 지금 같은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마다 보고서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아온 다음에 내용을 왜곡하고 그래서 문재인 씨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씨가 일본을 매섭게 쳐서 일본을 쓰러뜨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갖다 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날짜상 그 이후 문재인 씨는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화해가 아닌 것이죠. 이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참 복잡한 그런 심정이 됩니다. 김부겸 씨, 또 한때 대선 이야기까지 나왔던 홍석현 씨. 그냥 따지고 보면 이 나라에서 그래도 지도자로서 아주 큰 국가라고 하는 큰 영역을 보면서 아주 작은 곳이 아니고 큰 영역을 보면서 전체 국민 그리고 우리의 나라 이것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만한 인물들이 물론 김부겸 씨도 대선을 노렸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기들 선거 공천 받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씨의 낙점으로 그렇게 후보가 정해지고 그렇게 정치인의 앞날이 정해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면도 또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것은 명백히 문재인 씨의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나온 뉴스만 해도 이러한 혐의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죠.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 2, 3, 4분면 이렇게 10십자로 나눠놔서 각 공간을 4분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3, 4분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 3, 4분면의 꼭지점이 있는 그런 그래프가 바로 지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정부, 집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그 그래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선거를 앞에 두고 정신없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확실히 문재인 씨는 이 마이너스인 3, 4분면에 있는 꼭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바로 필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